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폭력은 그냥 폭력이라니까. 선수 폭력 더 이상 이제 안 돼. 안 돼. 자, 지금부터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시각 2시 10분에 발생한 선수폭력 사태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범인은 자신이 저지른 폭행 사태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왜 자신의 행동이 선수폭력에 해당되는지 10분 안에 납득시키지 않으면 또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겠다고 합니다. 야, 안 돼. 야, 생각을 해봐. 아니, 10분 안에 선수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다 설명을 하고 앉아있냐? 아니, 안 된다니까.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설명 다 못해요. 안 돼. 선수폭력에 대해 잘 모르는 건 아니고요? 모르긴 뭘 몰라. 내가 다 잘 알지. 잘 아니까 내가 그 이해를 시키는데 10분이 부족하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잘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 태도가 나쁘다고 또는 시합 도중 상대방에게 지고 있을 때 이외의 경우라도 욕, 명예훼손, 협박, 구타를 하는 경우, 지도자나 선배가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이유 없이 욕하거나 구타하는 경우, 후배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을 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경우, 침을 뱉거나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 운동이 없는 날 타당한 이유 없이 등교를 강요하거나 운동이 끝난 후 타당한 이유 없이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운동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 신체적 특징이나 운동을 잘 못한다는 등의 구실로 괴롭히고 자주 놀리는 경우,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심한 욕과 협박을 하거나 놀리는 경우. 아니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내가 맞췄죠? 나 이런 거 진짜 잘 맞춘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선수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수들에게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폭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요. 좀 맞으면 성적이 향상되겠지, 또 그리고 정신력이 강화되겠지 하는 어떤 근거 없는 믿음 때문인데요. 선수들에게 발생하는 폭력은 그저 전통쯤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폭력은 폭력일 뿐 절대 전통이 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나저나 김원효 씨, 네. 어떻게 그렇게 선수폭력에 대해 잘 아세요? 혹시 본인도 과거에 폭력을 휘둘렀던 경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당연하죠. 과거에 그런 경험, 아니요. 아이, 농담이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안 되지. 얼마나 힘든 문제인데. 절대 난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범인한테 일일이 어떻게 다 설명하냐, 이거야. 네? 뭐라고요? 오, 알겠습니다. 왜, 또, 뭐야, 무슨 일이야? 조금 전 범인이 자신의 행동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야, 잘 됐네. 그나저나 근데, 피해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 아무래도 집에 가서, 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폭력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지도자, 부모, 학교장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폭행당한 사실을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함에 신고하거나 이메일, 홈페이지,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 권익센터 등 관련 기관에 알리도록 합니다. 선생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신고를 하면은 그 비밀 보장이 당연히 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폭력 당사자, 즉 폭력을 행사한 선수나 그 가족, 또 폭행을 당한 선수나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학교명, 전화번호 이런 개인정보 사항뿐만 아니라 해결 사태를 위해서 의논을 하면서 이루어진 상담 내용, 그리고 만약에 외부로 알려져서 양 당사자 간의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항들은 법적으로 비밀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심이 되네요. 정말 안심이 돼요. 근데 선생님, 이 선수폭력 대처법 또 뭐가 있습니까?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 치료나 가해자와의 격리 등 지도자나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십시오. 폭행당할 때의 상황, 시간, 장소, 목격자, 폭행 방법 등을 기억했다가 기록해 두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폭행당한 후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낄 경우엔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선수를 폭행했다면 바로 지도자에게 자진 신고하세요. 그리고 피해 선수에게 즉시 사과하고 같은 행동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폭력 장면을 목격하거나 폭력이 발생할 것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 즉시 지도자, 담임교사, 학교장 등에게 알려야 하고요. 만약 폭행이 일어난 현장에 있게 된다면 폭행을 중단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폭행당한 선수가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거나 뼈가 부러졌거나 출혈이 심할 경우에는 섣불리 일으켜 세우거나 자세를 바꾸게 하지 말고 119나 근처 전문병원에 연락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선수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네. 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폭행을 당한 지도자 선수, 그 폭행을 당한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는데, 그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가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걸 진짜 모르겠다니까요? 이런 상황 있잖아요. 뭐, 어떤 거, 하여튼,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자, 보시죠. 네. 학교 소속 농구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딸을 둔 저는 지역 농구대회 결승전을 며칠 앞두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을 딸 서울이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학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서울! 자세 똑바로 잡아! 한서울, 넌 아직도 자세가 그 모양이야. 자세 똑바로 잡으란 말이야. 다들 이렇게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서 어떻게 이번에 우승을 할 수 있겠어? 어? 다들 이쪽으로 집합. 어서 집합. 아직도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이래서 우승이 가능하겠어? 많이 지쳐있을 아이를 위해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학교까지 찾아갔지만 무슨 일인지 점심시간인데도 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굳게 닫힌 농구 코트 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코치님, 연습할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이러다 다들 쓰러지겠어요. 너 조용히 안 해? 뭘 잘했다고 지금 입을 열어? 더 혼나고 싶어? 네, 첫 번째 상황을 잠시 보셨는데요. 선수 폭력이란 선수를 구타하거나 상처가 나게 하거나 겁을 먹게 하거나 강요하거나 돈을 빼앗는 것 등을 말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선수들의 정신을 바로잡겠다는 목적으로 단체 얼차려가 이루어졌어도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폭력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때리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이를 학부모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학부모님들께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며 아이들을 때리며 가르쳐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하죠. 그럼 얼차려가 끝난 이후 또 어떤 문제 상황을 겪었는지 이어서 살펴봅시다. 이제 좀 괜찮아? 네. 깜짝 놀랐네. 한서울, 너는 잠깐 좀 보자. 네, 나와. 무슨 일이지? 쟤 왜 자꾸 말썽이냐? 아,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학생, 혹시 우리 서울이 여기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이 지금 코치님이 따로 부르셔서 나갔는데요. 혼자만? 그렇구나. 그럼 이것 좀 전해줄래요? 먹을 건데 같이 나눠 먹어요. 우와, 서울이한테 전할게요. 감사합니다. 코치님을 따라 나갔다는 딸아이를 결국 만나지 못한 채 저는 가지고 갔던 음식을 딸아이의 동료 선수에게 건네주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여기 있었네? 너희 어머니 왔다 가셨어. 먹을 거 잔뜩 들고 오셨던데? 아, 그래? 어라? 쟤 왜 저러지? 너, 코치님이랑 1대1로 뭐 했냐? 특별 훈련이라도 받았냐? 야, 한서울. 너 이젠 내 말이 말 같지도 않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너 때문에 오늘 팀 분위기도 모두 엉망됐는데 넌 반성의 기미조차 없어. 이러다 우승 못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야! 너 진짜 말로는 안 되겠구나! 다녀왔습니다. 늦었네. 저녁은? 생각 없어요. 경기가 얼마 안 남아서 바쁜 거야? 오늘 엄마 왔다 갔다는 얘기 못 들었어? 아, 들었어요. 서울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이래? 아니에요. 저 들어가서 좀 쉴게요. 요즘 들어 부쩍 말수가 적어진 딸아이가 걱정된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서울이와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지만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선수끼리의 폭력이 문제가 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먼저 자녀의 몸에 상처가 있거나 자녀가 아프다고 할 땐 폭력 피해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폭력을 당했을 때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살피고 자녀의 마음을 진정시켜야 하고요. 또한 선수 폭력 발생에 대해 알게 된 경우 학교장, 수사기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 권익센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합니다. 상대방 측과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다른 선수를 괴롭히거나 구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지도자에게 알리고 피해를 당한 선수와 보호자에게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예방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자녀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내 자녀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평소에 자녀가 지도자와 동료 선수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하며 내 몸뿐만 아니라 동료 선수의 몸도 소중함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폭력 발생 예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폭력을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폭행 사실을 숨기지 않고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항상 주지시켜야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럴 때는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감독님한테 가서 따지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감독님이 더 화가 나겠죠? 화가 나서 애한테 뭐 어떻게 할 거니까 안 돼. 그러면 차라리 애한테 더 잘하라고 다그치는 게 낫겠다. 다그치면 아니야. 한참 사춘기 때라 이 애가 비뚤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 나도 한참 사춘기 때는 엄청나게 비뚤어졌어.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랬어. 그럼 어떡하지? 좋은 방법? 어떡하죠? 어떡하죠? 선생님? 예, 물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부모 입장에서 선수폭력 사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몸에 상처가 있거나 아프다고 하면 폭력 피해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녀의 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 담당자, 대한체육회 스포츠인 권익센터 등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가해 지도자나 가해 선수의 부모를 만날 때는 담당자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이때
가해 선수에 대해서는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상대방 측과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자녀가 다른 선수를 괴롭히거나 구타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지도자에게 알리고 해당 선수와 보호자에게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왜 벌써 끝났어요? 난 또 뭐 빠진 게 없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느라고 정신을 딴 데 팔리. 야, 너 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 또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내가 맞췄지? 나 이런 거 진짜 잘 맞춘다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보십시오. 내가 맞춰보라고? 지금? 안 맞춰. 안 맞출 거라니까? 내가 왜 그거 맞춰? 지금 그럼 맞출 시간이 없어. 네? 뭐라고요? 10분 안에 예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다 자른다고 합니다. 자른다고? 아니, 나 여기서 자르면은 나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한테 잘리고, 안 돼? 선생님, 어떡하죠? 뭐 좋은 방법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물론 방법이 있죠. 있어요. 네, 우리 선수들에게 필요한 예방법은 경기장이나 훈련장, 그리고 합숙소나 일상생활에서의 장면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